사실은 이제 노태우 정권이 갖고 있는 특징과 성격 자체가 그런 애매하고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사적 단죄나 사과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통성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50 비리가 막 폭로가 될 적에 항상 떠돌던 말이 뭐냐면 50화국이 정치 비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조성을 했다. 뭐 이조설도 있었어요. 이조설. 그 시대의 이조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조가 넘는 돈인데 이조설이 나올 정도로 분명히 전두환 정권이 엄청난 정치 비자금이 있었고 그중에 절반은 노태우 정권한테 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풍문처럼 떠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드디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김영삼 정권 당시에 이제 서석재 장관이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또 자기도 모르게 기자들 앞에서 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결정적인 이제 그 당시 박계동이라는 야당 국회의원이 노태우 비자금서를 증거를 갖고 국회에서 폭로를 하는 사건이 탁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 대통령이 굉장히 큰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건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5천억 받았는데 정치자금 쓰고 지금 한 1,700억 남았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5천억 원의 통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쓰고 남은 통치 자금은 1,700억 원 가량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불법을 이전 정권에서 저질렀구나라고 하게 되고, 그 시점에 이제 그 김영삼 정권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미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입니다. 안 되겠다. 이제부터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지시를 해버려요. 검찰이 수사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회를 숙청시켜버리면서 사실상 이제 이 사회적 기득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골목성명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때가 그거구나.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 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잡아와! 삼천까지 갔는데 그냥 체포해서 또 끌려오고.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전 씨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법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 씨 생가마을에서 교도소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두환 씨의 교도소 행은 역사의 엄정함을 처음으로 온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과 연루됐었던 당시의 어떤 핵심 고위직을 다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재판이 체계적으로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첫 번째 재판에서는